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화학습 오늘도 기초 따지기에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주 내용은 Q 밸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밸류 펑션과 Q 밸류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데 Q 밸류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서운산에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는데 가뭄이라서 단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또 너무 많이 올까 걱정입니다. 장마철이라 갖고. 그래서 비가 너무 많아도 걱정이고, 비가 너무 작게 와도 걱정이고, 적당히 비가 와가지고 가뭄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거, 이걸 강화학습적으로 날씨 예측을 강화학습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나. 여러분. 그러면 날씨 예측을 이제 강화학습으로 푼다. 30% 세면은 강화학습을 해본다. 어떤 무슨 MDP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있고 이제 엔바이러먼트가 있는데 엔바이러먼트가 있다. 상태를 주고 뭐 행동을 해서 보상을 만드는데 상태는 이제 위성사진, 뭐 그림, 구름 사진, 이거고 액션 이런 거고, 보상은 비가 온다, 뭐 안성에 비가 올 확률 몇 프로 이러니까 보상은 뭐 서포트 맥스를 해가지고 비가 올 확률이 쫙 나가지고 뭐 위성 사진 보고 뭐 이게 10%, 뭐 20%, 뭐 이렇게 해가 30%, 뭐 40% 이렇게 해가지고 보상값을 준다. 뭐 그런 거. 그러면 여기서 액션은 우리가 취하는 게 없으니까 액션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액션은 위성 사진을 인풋으로 준다. 이걸 인풋으로 준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엔바이러먼트가 주는 S 상태인데 하여튼간에 날씨 예측을 강화학습으로 해보면 어떻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Q 밸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Q 밸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밸류적으로 푸는 문제, 폴리시 그레디언트로 푸는 문제, 두 가지인데 이 밸류 펑션에서는 이 밸류와 Q 밸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데 우리가 밸류와 Q 밸류를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Q 밸류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는데, 왜냐하면 밸류는 이렇게 어떤 상태 A에서 B로 움직여갈 때 이 상태에다가 10점 가치, 20점, 뭐 30점 땅에다 가치를 주는 거, 스테이트에다 가치를 주는 건 알겠는데 이 액션에다가 가치를 준다.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Q 밸류는 뭔가 하면 밸류 펑션에다가 플러스 액션이 추가됐을 때의 가치, 밸류 펑션에다가 액션이 추가됐을 때의 가치, 이 밸류를 Q 밸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Q 밸류를 쓰면은 도대체 장점이 뭔데? 왜 Q 밸류라는 개념을 도입했냐?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Q 밸류가 있다. 그러면 밸류와 Q 밸류는 물리량적으로 봤을 때 같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예를 들어서 밸류를 뭐 소고기를 치면 Q 밸류는 송아지 고기인가 돼지고기가 소고기인가 닭고기인가, 이거 완전 물리적으로 다른 건가? 이게 닭고기인데 Q 밸류는 감자인가? Q 밸류 물리량이 서로 같은 건가? 물리량이 같으면 같이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y가 10인데 곱하기 2 해가지고 뭐 얘가 4x 플러스 6y는 20이다.
이 같은 말이거든요. 그럼 value와 Q value는 같은 말인가? 다른 말인가? 새로운 변수인가? 궁금하잖아요. 다른 변수라면 독립적으로 쓸 수 있고, 같은 거라면 뭐 서로 뭐 같이 쓰는 건데. 근데 어떤 value에다가 변수 x를 더하면, value 다시가 되면은 새로운 value가 될 확률이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value와 q value는 각각 써도 되겠다. 새로운 변수 액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 value 펑션을 막 풀면서 결국 돌아와서 답은 목적지는 같으니까 얘가 풀면서 힘들게 중간중간에 X, 즉 미지 액션이라는 개념을 추가해서 같은 목표로 도착할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value 펑션을 좀 더 쉽게 풀기 하기 위해서 액션을 추가해 가지고 그거로 도달하겠다. 이게 Q value다. 말이 어렵습니까? value 펑션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Q value 개념을 도입했다. 액션을 도입했다. 그런데 물리랑은 서로 다를 수가 있겠다. 그럼 Q value는 액션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액션을 포함한다.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액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시 그레디언트에서 방향을 주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방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레디언트 방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했으면 이 방향으로 가라. 방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Q 밸류의 방향과 이 방향이 서로 같나 다르나? 같이 쓸 수 있나 없나? 서로 비교하면 어떠냐? 보완적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향이 괜히 엉뚱하게 Q 밸류가 복잡하게 하지 마라. 나는 밸류가 가지고 폴리시로 갈래. 이 개념이 액타 크리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밸류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이제 크리틱이 되고 액션 하는 거는 폴리시 이 액타인데 이거는 폴리시 그레디언트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액타 크리틱 문제인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Q 밸류를 여기 쓸 수 있나 없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해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땅값에다가 그걸 사느냐 파느냐 뭐 이런 거 그 가치까지 포함된 게 Q 밸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좀 더 생각해 주시고 그런데 이 밸류 문제를 푸는 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다 이제 이렇게 한 건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면 스태틱 프로그래밍도 있을 텐데 하여튼 왜 이게 다이나믹이 붙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형대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이 문제가 벨마니케이션은 선형대수 문제입니다. 요걸 더 일반화하는 폼이 뭐냐면은 폴리시를 해서 밸류를 이밸류에이션 해가지고 폴리시 이터레이션 이런 거죠.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이 이제 벨마니케이션을 풀어가지고 이 벨마니케이션 나오면 Q 밸류값을 구해가지고 다시 방을 정하고 병을 도는 요걸 갖다가 폴리시 이터레이션 방법이라는 얘기. 요거는 벨마니케이션을 구하는 식이고 요거는 Q 밸류로 돌려보는 식이고 즉 이건 벨마니케이션으로서 땅값을 매기고 네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거. 그 Q 밸류가 방향을 결정해 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얘기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 그림에 이제 보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경로를 해서 골로 도착하는데 벨마니케이션이 뭔가 하면은 이 자리 값이 만약에 0.5였단 말이에요. 막 K번 이터레이션 막 해서 그 다음에는 0.7, 뭐 0.72, 0.72, 뭐 0.73 이래 가서 결국 0.75로 수렴한다. 이게 수렴한다 이 자리가. 그러면 벨마니케이션 스톱 거는 거예요. 그다음 그 옆자리도 벨마니케이션 돌려가지고 요건 0.8이야 뭐 그다음에 포매틱 건 0.9야 이렇게 해서 모든 자리에서 값을 매기는 거. 이게 이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값은. 그러면 네가 여기로 갈래 하는 거는 폴리시.
이제 Q 밸류가 정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가 간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가 무지에 많아요. 이거 별만엑스 다 풀어야 되니까. 이 푸는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풀 것이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가 이니셜 값이 0이었는데 한번 벨만 액션을 풀고 나니까 0.2였어요. 그 다음에 풀면 0.3이 돼요. 수렴할 때까지 돌리니까 0.45가 끝났어요. 그러면 또 옆자리 와갖고 또 처음에 이니셜 값이 제로인데 뭐 돌리니까 처음 값이 0.2가 나왔어요. 또 막 이걸 또 돌리니까 또 어떤 수렴해요. 그런데 이걸 목표는 이 전체 칸을 다 그 밸류를 지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지 말고 네 무시가 이거라냐. 네가 처음에 이게 0.2였으면 그대로 두라.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거 0을 가지고 해서 이걸 또 0.1로 해서 돌리고 한 번씩만 해보자. K를. 얘가 수렴할 때까지 하지 말고 얘를 한 5번 돌리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라. 무슨 얘기냐면은 한꺼번에 서서히 요거를 정확하게 해놓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서서히 조금씩 모든 것이 한꺼번에 쫙 맞아지게 하자. 방법이 많잖아요. 방법이. 요거 하나 정확하게 하고 요거 하나 정확하게 하고 요거 하나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대충 해서 계속 돌아가서 전부 다 파인으로 쫙 맞추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맞추는 방법이 가지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그러고 한번 돌려놓고 하는데 이 값을 잊어버리고 다시 계산하지 말고 이거 기억해뒀다가 뭐 저장하는 방법. 그렇게 푸는 방법의 가지수가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아마 강화학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이거는 강화학습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수치 해석 문제에 가까워요. 아, 이거 도대체 네가 이걸 1인데 네 자리를 매기는 거 이건 인공지능 관계없는 거예요. 네가 이 자리를 매기는 방법이 하나씩 할래? 동시에 이렇게 할래? 아니면 배치로 이렇게 할래? 이거는 프로그램 짜는 사람 문제예요. 제가 뭐 코딩을 안 해봐가지고 상상한 게 모르지만 옛날에 보면 수제식도 보면은 뭐 가우시안 메소드, 뭐 가우시안 졸만 메소드 하면서 이 푸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수치 해석에 가게 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뭔가 하면 어쨌든 푸는 거니까 네가 위치의 밸류를 정하는 문제 아니야. 알겠어. 위치를 네가 값을 정하는 거 아니야. 값 매기는 거 아니야. 값명사가 값 매기는 거 아니야. 알겠어. 그럼 값 매겨줘. 그러면 친구한테 가서 야 이거 니 수학 잘하는 애한테 야 이거 이 자리 좀 값 좀 매겨줘. 이렇게 부탁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수치 공부 다 해가지고 뭐 이걸 옵티멀하게 푸는 방법 몰라야 돼요. 기업 가서 다운받아도 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이거 푸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결국은 밸류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제가 인포를 써왔는데 이 밸류 펑션이고 이게 Q 밸류 펑션이에요. 밸류 펑션이고 Q 밸류 펑션인데 이 밸류 펑션도 벨마니케이션 형태를 띠고 있다. Q 밸류 펑션도 벨마니케이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더니 이 그레이드 월드에서 값을 계산하는 거는 밸류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 벨마니케이션 쓰는 거니까 거의 비슷하다. 그런데 이 텀을 보시면 밸류 펑션에는 SSS 파란으로 갈 확률, SSA로 행동할 확률인데 Q에는 행동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Q 밸류가 행동할 확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빼면은 Q 밸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은 거의 동일하다. 벨마니케이션을 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벨마니케이션을 이렇게 해서 뭐
0에다가 그다음 0.9 곱하기 0, 0.9의 제곱 곱하기 0, 0.9 3천 곱하기 0,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처음에 이 녀석 값 다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값이 수렴할 때까지 돈다. 이게 폴리시 이터레이션 방법이고, 이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메소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Q 밸류, 밸류와 Q 밸류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Q 밸류는 밸류에 액션이 포함된 것이다. 그럼 도대체 이 물건 어디에 쓰는 건가? 이렇게 보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거 벨만 액션 풀고 Q 밸류 풀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밸류와 Q 밸류를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다가 약간씩 벗어나 돌아가는 거예요. 엡실론 그리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목적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뭐 이미테이션 러닝이라든가 뭐 인버스 러닝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DQ에는 뭐 Q 밸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액타 크리틱은 Q 밸류와 폴리시 그랜트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DQN, DDQN, 뭐 듀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오늘도 이런 게 많이 있고. 오늘도 또 뭐 잘 정리해 보려고 그랬는데 두서없이 돼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밸류와 Q 밸류 문제를 항상 생각해 주시라. 이거를. 밸류는 뭐 자리니까 금방 아는데 액션과 자리가 함께 된 거. 그렇게는 스테이트와 액션은 같이 있는 것도 이 밸류다. 이 밸류.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Q 밸류와 밸류 값이 이해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